자,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금 정치권이 뭐 나름대로 요동치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주변에서 좀 많이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네, 본인이 또 총리께서 뭐 결심을 했는지를 잘 몰랐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뭐 결심한 것 같이 나오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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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그룹들을 네.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네, 모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백산맥의 야생산의 기운으로 자라난 거 첨가물이 없는 겁니다. 15주년을 맞아서 더산삼이 500만 병 판매 기념도 있고 해서요. 2+2 두 박스 사면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저도 먹겠습니다. 건강 최고입니다. 전화하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4인 컷오프가 아마도 김문수 장관님,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한동훈 이 정도로 이렇게 컷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네. 거기에서 이제 경선 치르고 대선 후보 된 다음에 아마도 한 총리하고 이제 대승적으로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게 이번 선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국힘에 이제 뭐 김문수 등 누가 해서 이제 나중에 단일화한다 이런 시나리오죠. 네. 음. 총리께서 지금 우리 당의 입당에서 경선을 치르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당원들이나 민심을 얻으려면 활동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기에는 지금 지금 미국하고의 그 폭상 그렇지. 이렇게 관세 전쟁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놓고 나오셔야 돼서 예. 그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국민들 믿고 국민 후보로 나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한덕수 대망론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하게도 음. 저는 한 2, 3년 전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임기 초반부터 예. 차기는 한덕수 총리께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글을 써놨었어요. 저는. 예. 예. 네, 그냥 그냥 제 바람이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 총리께서 그 장점이 많으세요. 지금 뭐 관세 정책이나 국제 뭐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이런 것들을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하셨는데 네. 이걸 한 번에 수습하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또 이제 다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근데 정권이 싹 바뀌어버리거나 예. 아니면 뭐 정부 요인들을 새로 구성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예. 총리께서는 총리 본인이 그냥 외교 안보 국방 뭐 경제 다 전문가예요. 그냥 본인이. 그럼요. 네. 예, 그거야 뭐.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아실 텐데 저는 그보다 더 좀 주목해서 봤던 게 있었는데 총리께서 예. 그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자립 청소년들 이렇게 보육원에 있다가 만 18세 넘어서 이렇게 바깥에 나오는 자립 청소년들 네.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꾸준히 챙기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저는 매번 느끼고 따뜻하다, 참 따뜻하다. 네. 우리 대통령 어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을 총리로 모셨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 총리 팬으로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네. 물론 우리 진영에서 김문수 장관이나 뭐 이렇게 나경원 의원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지만 예. 지금 이렇게 특히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 한덕수 총리님이나 뭐 김문수 장관님 이런 분들이
주목받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해요. 요즘 막 뭐 되게 싸가지 없고 뭐 청년 정치 호소하고 젊고 신선하고 막 이런 것들만 정치판에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분들이 그동안 쭉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소신을 지켜오신 분들이 젊은 층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건 우리 당으로서도 너무 좋은 일이고 오늘 국가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정말 발전적인 어떤 장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이 이제 뭐 통과가 되고 국힘에서 나중에 한덕수 대행과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 하면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해서 승복하고 서로 단합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예, 그건 뭐 많이 나와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한덕수 편이냐 김문수 편이냐 싸울 필요 없이 뭐 아름다운 경선에서 누구 한쪽으로 되면 나머지 지지하던 분도 그쪽으로 밀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저쪽의 사악한 집단과 맞서서 제대로 부정선거를 퇴치하면서 싸울 수 있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힘이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그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 스타일이 다 다른데 우리 이제 김문수 장관님은 이제 약간 좀 뭐 저쪽에서 총알을 쏘면은 예. 그냥 그게 그대로 어디 박히거나 장관님한테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나 하지도 않고 네. 그냥 그대로 반사돼서 이렇게 날아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먹히질 않아요. 공격을 해도. 네. 김문수 장관님은 민주당 쪽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러게. 예. 그냥 약간 좀 꿋꿋하게 딱 버티시는 스타일이라면 네. 그 약간 한총리님은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무슨 풍선같이 네. 총알이 이렇게 가서 꽂히는 것 같은데 내상 하나도 안 입고 잘 유연하게 그 총알 오히려 네. 잘 탄력 있게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내보내는 네. 그런 유연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사실 따박따박 하시잖아요. 네. 따박 우리 대통령 방어 지난 3년간 2년 반 동안 총리께서 다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대정부 질문에서 막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는데도 하나하나 다 받아치시는데 그렇죠. 예. 네, 그걸 전혀 과격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못할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강단 있게 하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이 보면은 굉장히 그 관료적인 그런 관료였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법과 제도를 존중하시는 편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급진적인 어떤 약간 혁명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하시고 그런 상황을 좀 힘들어하셔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을 때도 반대했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부정선거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지셨을 거예요. 아마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계엄령 선포 이후에 중앙선관위가 특히 여러 가지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서 예. 드러나오는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 본인이 40여 년간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조직을 처음 봤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느끼기만 하면 뭐예요? 느끼는 건 온 국민이 느끼는데 이제 그걸 돌파해서 부정선거를 무력화시켜. 왜냐면 부정선거 당하면요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아무리 단일화 아니라 할아버지를 해도 지는 게임이니까 이거를 후보자들이 부정선거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선관위에 불리하게 또 책 잡힐까봐 눈치 보고 그냥 또 가는 거 아닌가 이래서 또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눈치 본다기보다 네. 후보자 시절에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당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당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할 게 분명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오상존 단장이나 네. 그 박주영 변호사 그리고 뭐 주변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 이런 분들이 예. 부정선거를 방지하려고 이미 많은 조직을 꾸리고 예. 국민들을 규합하고 있거든요.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네, 그렇게 하고 네. 뭐 헌재 그 8대 빵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윤어게인의 움직임하고 이게 잘 한덕수 대망론, 김문수 대망론이 잘 결합할 수 있을까요? 헌재 어떻게 보세요, 이 판결? 네, 일단은 윤 어게인 정말 좋은 어떤 네.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께서 49년생이고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이 51년생이고 우리 네. 대통령 60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세 명이 보면은 개성이 엄청 강해요. 네. 그리고 서로 접점이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서울대 하나예요, 접점은. 그런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진짜 탄탄하게 받쳐줬던 분이거든요. 네. 대통령까지도. 예. 그런데 윤 어게인을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거 너무 좋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차기에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고 예. 윤 어게인이면 저는 적어도 이 3명 정도의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예. 다시 한번 뭉치는 게 윤 어게인이 될 것 같아요. 네. 헌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재. 헌재는 8명 말이에요. 8명. 예. 네, 지금 이제 2명이 물러나잖아요. 좀 있으면. 네. 네, 근데 이제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2명을 임명을 하셨잖아요. 지명을 하셨잖아요. 지명했죠. 예. 네, 이거 이제 뭐 조만간 마은혁이가 가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년쟁이 결정을. 예.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주심이 마은혁이니까 뭐 당연히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돼야 될 상황인데 가처분을 만약에 인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흔역이니까. 예. 네, 법리적으로는 아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권한쟁의를 국회가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적격이 없어요. 당사 적격이 아예 없어서 각한데 마은혁이 주심이라서 네. 이걸 아마 인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우파는 또 결집을 할 거예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반감과 그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어떤 분노가 국민들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네. 또다시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면 특히 마은혁이가 하게 되면 네. 한 총리께서 마은혁 임명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분노할 거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임명을 그러니까 각하를 해서 총리께서 임명을 완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이제 우파 국민들이 또 환호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총리께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은 수를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총리께서 지금 당장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보면 미 재무장관이 한국하고 다음 주에 협상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격적으로 상호관세를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협상력이 엄청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말이죠. 네. 우리나라 이제 미국하고 오랜 동안 동맹이었음에도 무임승차한 거다라고 트럼프로부터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발끈하면서 협상 시도도 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반미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미국에 대항을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관세 전쟁에서 우리는 완전히 패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한 총리의 어떤 한 수가 굉장히 빛났습니다. 그 CNN 언론의 유도 질문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네. 그 미국하고 협상에 나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또 내류를 시켰단 말이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안정적으로 협상력을 발휘를 하시고
헌법재판관들 2명을 임명하시고 음. 그렇게 하고 대선에 나서셔도 충분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의 한 수를 두었다. 네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